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건 다 집중해서 보세요. 앞에 지금까지 하던 거 다 멈추시고. 자, 제가 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부터 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게 뭘까? 일단 생각해야 돼요. 자, 얘는 크게 나누면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중에서 프로그램 시작 띄우는 거 이미 되어 있어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EXIT의 프로그램 끝 나오는 거 이것도 돼 있죠.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미 있는 기능이니까. 이거 다 빼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세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는 기능 하나, 게시물 작성 기능 하나,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 들어왔을 때 걸러내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건 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얘부터 할 겁니다. 자, 우리가 EXIT를 입력했을 때 프로그램이 끝나게끔 설계했었죠. 이걸 만들었죠. 얘가 EXIT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끝난 이유가 뭐예요? 브레이크를 만나서죠. 자, 그러면 아티클 리스트를 입력했을 때 이걸 수행해야 된대요. 그럼 일단 가장 먼저 뭐가 필요했을까요? 경우를 나눠야죠. EXIT가 들어오면, 명령어에 EXIT가 들어오면 이거 할 건데, 만약에 또 다른 경우 EXIT가 아니고 cmd equals 여기가 article list라면,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이 참이 된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명령어 부분에 article list를 입력한 경우겠죠. 그러면 얘를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가져와서 이거 보여줄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시작해서 명령어 입력 봤는데 지금은 아무거나 입력하면은 뭐라고 안 걸러져요. 이 상태에서 아티클 리스트 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벌써 하나 했죠. 세 개 중에 하나 한 거예요. 실제로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없습니다를 보여주라고 했지 실제로 리스트를 제대로 보여주세요까지는 한 거 아니니까 일단 보여지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차근차근 해 나갈 거예요. 어차피 한 번에 하기 어려워요. 자, 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받았을 때 제목과 내용이라고 하는 이런 텍스트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 물결 부분, 골뱅이 부분, 이거는 콘솔에 입력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건 사용자가 입력하라고 써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입력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else if 또 하나 열어주고 여기에 article write 넣어줄 거예요. 그럼 article write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한다면 이 조건문 안에 있는 로직이 수행이 될 거니까, 그쵸? 일단 여기까지는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뭐 할 거냐? 우리가 제목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나오겠죠. 자, 이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article write 제목까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붙어 나온 이유는 얘가 줄바꿈을 안 하니까, 이 제목이.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낼 건 아니고 이 뒤에 뭘 붙일 거니까 어쨌든 이것까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참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입력된 명령어, 얘는 의미 없으니까. 자, 그럼 제목이 나왔어요. 그 뒤에 입력을 받아야 되죠.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sc한테 입력받게 할 거예요. 라인. 그러면 이 제목 나오고 나서 이 옆에서 줄바꿈 안 했으니까 이 옆에서 입력받을 수 있는 커서 깜빡일 거고, 우리가 뭔가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결과가 어디로 들어가요? 타이틀로 들어가게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내용까지 입력을 받아버릴 거예요. 두 개 입력 받겠죠. 그 입력 받은 애들이 일단 잘 나오나 한번 테스트를 또 해보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뭔가 기능을 만들어 보는 건 제대로 된 건 처음이니까 뭐야? 이렇게 하죠. 아니다. 자, 그냥 일단 보려고 한 거예요. 보려고. 별거 아니고 그냥 보려고. 이렇게 해놨을 때 우리가 입력한 값들이 타이틀과 바디가 잘 나온다면 잘 저장을 했을 거니까. 그쵸? 아티클 라이트 제목 입력 받으라고 하네요. 뭐라고 써요? 이 내용 입력 받으라고 하죠. 뭐라고 씁니다. 엔터 치면 잘 나오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여기까지 일치가 된 거잖아요. 지금 얘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보기 위한 용도였으니까. 저처럼 이제 뭔가 기능을 만들어 보세요 하고 시간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되게 조금 썼다고 느껴질지언정 계속 확인을 해봐야 돼요. 사실 디테일하게 쪼개면 명령어 추가한 것부터 확인을 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하나 뚫어놓고 이 안에다 그냥 아무거나 출력 넣어놓고 이 명령어 치면 얘 잘 나오는지, 이 명령어 치면 얘 잘 나오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진짜 되게 짧은 보폭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걸어 나가다 보면 결국 이거 다 돼요. 근데 내가 한 걸음을 좀 크게 내디디려고 하다 보니까 첫 단축 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첫 글자 써내려 가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오히려 프로그램이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을 하되 만들어 놓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꽤나 많이 왔고 이제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얘 지워버리고 이제 얘네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보면 되는 거죠. 일단 이런 게 보여야 된대요. 입력을 다 받고 나면 이만큼이 끝나기 전에, 이 else if 중괄호가 끝나기 전에 출력까지 보여줘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써보는 거죠. 이렇게 일단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테스트를 합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그리고 콘솔은 중간중간 한 번씩 정리해 주세요. 아티클 라이트 입력 받고 입력 받았어요. 1번 글 생성됐대요. 오, 아티클 라이트 입력 받아요. 아, 1번 글 또 1번 글이네요. 이제 이 번호에 대한 걸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번호에 대한 거 해결하는 거 말고는 다 됐잖아요. 이 모양대로 나왔죠. 그쵸? 그냥 번호만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번호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저는 여기 줄바꿈을 하는 게 잘 보이나? 이게 나을까요? 저는 지금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는 기능이 이 if문 안에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번호라고 하는 애도 일단 여기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얘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지역 변수니까 일단 0으로 해놓읍시다. 일단은 0으로 해놓고 번호를 이렇게 쓰지 말죠. 네,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자, 얘를 0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제목과 내용을 입력 받았을 때 얘를 1 증가시켜 볼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넣어 준다면, 자, 첫 번째 아티클 라이트를 했어요. 1번 글 나오겠죠. 일단 두 번째 아티클 라이트 했어요. 몇 번 글 나와요? 1번 글 나오죠. 얘는 2번 글이 될 수가 없잖아요. 1번 글 나오고 계속 1번 글 나오는 거예요. 얘가 계속 1번 글 나오는 이유는 아티클 라이트 명령어 치고 들어오면 이만큼인데 이만큼 안에서 계속 0으로 처음에 초기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로직이 수행될 때마다 초기화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어디 있어야 된다? 네, while문 바깥에
전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와일문으로 들어와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반복은 계속 돌아갈 건데, 그럼 위에서 아래로 또 내려올 건데, 그럼 위에서 이게 또 0으로 초기화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역 변수로, if 안에 지역 변수로 있나, 와일문 안에 지역 변수로 있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아예 와일문 밖으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 이름을 last article id 라고 지어줄게요. 의미를 좀 담아야 되니까. last article id, 이건 뭐냐, 그냥 마지막 게시글 번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번호를 전역 변수로 뺐어요. 변수를. 그럼 article write 명령어 치고 들어오면 쟤를 1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last article id를 1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출력할 때 얘 쓰면 되죠. 그러면 자, 우리가 명령어를 얘를 쳤다 치고 들어왔어요. 첫 번째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0이었던 애가 1 증가됐겠죠. 그리고 나서 제목 내용 입력 받고요. 출력할 때 얘 몇? 1. 자 그러면 얘가 1인 거죠 지금. 그 상태에서 article write 한 번 더 했어요. 얘는 1 증가되면 몇이에요? 2. 잘 나오겠죠. 잘 되는 거죠. 그러면 라이트 끝. 사실 라이트 하기 전에 얘가 더 쉬우니까 얘부터 했어도 돼요. 근데 이거 뭐 둘 다 뭐 별반 차이가 없어서 그냥 같이 한 거고 끝났습니다. 이러면 게시물 작성 기능 끝났잖아요. 지금 여기 메모장에 보이던 기능만큼은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명령어 아무거나 뭔가 이상한 거 입력을 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를 보여줘야 된대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특정 명령어를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특정 조건을 지정하지 못할 때 조건으로 걸러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밖의 모든 것 else를 사용해야 되죠. 여기다가 else 열어주고, 이러면 article list도 아니고 exit도 아니고 write도 아니면 여기겠죠. 이때는 뭘 보여준다?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를 보여준다. 자 이러면 다시 실행을 좀 시켜보죠. 여기다가 아무거나 쳤다. 잘 나오죠. 잘 나와요. 근데 article list를 쳤다. 뭐가 나와요? 게시글이 없습니다 나올 거고요. article write를 쳤다. 뭐가 나와요? 글쓰기 제목 입력 받으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exit 쳤다. 뭐가 나와요? 프로그램 끝 나오는 거죠. 자 메모장에 있던 기능은 끝이에요. 다 했어요. 여기 있던 거 클리어. 자 제가 이걸 시간을 들이고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벌써 리스트를 활용해서 실제로 게시물을 저장하신 분들도 있고 배열을 사용해서 저장하려고 노력해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저장은 못했지만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 기능을 완수하신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이게 무조건 100%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발상으로 더 깔끔한 로직을 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고서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좀 불필요한 로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만약에 말씀드린 이런 말을 들으신 분이라면 방향을 조금 틀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거의 표준에 가깝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제거한 버전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불필요한 게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가 아니라 이거 너무 좋은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그냥 그 방식대로 해도 돼요.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해드린 거니까.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또 하나 뭔가를 만들어 냈으니까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게시물 작성 기능. 제가 지금 이쪽 화면에서 하고 있는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기세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이걸 알려드리진 않을 거라서 굳이 안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혼자 옆에서 뭐 하는 건지 궁금하실까봐 네, 보여드릴게요. 자, 수업 페이지 다시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방금 작업한 내용이 코드로 또 올라갔어요. 게시물 작성 기능 구현 중이라고 올라갔습니다. 얘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에서 사라진 애는 이렇게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원래 있던 거에서 추가된 애들은 초록색 플러스로 나와요.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가져다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화살표가 생기면서 우리 코드에 지금 8번째 줄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드가 1번 라인부터 있는 건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전체 이것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브라우즈 파일스 들어가셔서 src 아티클 한번 들어가서 메인.점 잡아 누르고 이 안에 있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여기 이클립스 가져와서 전체 선택, 붙여넣기, 저장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클래스 분리하는 거는 거의 끝자락에 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방식으로 다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자, 여기서 저는 약간의 구조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바로 할 건데, 자, 지금 우리 명령어 입력 받는 기능에서 총 몇 가지를 걸러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한테 생겨난 명령어가 총 몇 개예요? 3개죠. EXIT, 아티클 리스트, 아티클 라이트, 총 3개의 명령어가 생겨난 거예요. 그걸 누가 정했어요? 우리가 정한 거죠. 이런 명령어로 만들 거야 라고 우리가 정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3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이 셋 중에는요, 한 가지가 좀 결이 달라요. 그게 뭘까요? 맞죠? EXIT. 얘네들은 뭔가 게시판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애들인데, EXIT는 그냥 끝내버리는 명령어죠. 얘는 좀 특별한 애예요. 특별한 애. 그래서 이런 애는 분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뺄 거예요. 이 else if로 같이 엮어놓지 않을 거고요, 그냥 빼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빼버리고 여기를 if로 바꿔주면 분리 끝났죠?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EXIT 명령어를 걸러내는 얘가 지금 여기 그 명령어 입력 받는 거 바로 밑에 존재하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여기 있대요. 자, 이 상태랑 아까처럼 위에 있는 상태랑 누가 더 효율적일까요? 자, 얘는 당연히 위에 있는 게 효율적인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자, 우리가 F12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딱 켜요. 그럼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스캐너 쓰겠다라고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변수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while문을 들어오겠죠. 자, 이 안에서 명령어를 입력 받아요. 받았는데 EXIT래요. 그럼 여기서 얘 만날 거고 바로 나가겠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 안 하겠네요. 브레이크 만나서 나갔으니까. 반복문 나가면 이거 만날 거고 프로그램 끝나고 끝날 거니까.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EXIT가 아니래요, 명령어가. 그럼 얘는 검증했는데 안 하겠죠. 그리고 안 하고 내려올 거예요. 내려와요. 그럼 얘네 만나겠죠. 판단하고 수행해요. 자, 프로그램을 끝낼 건데 얘가 밑에 있으면 끝낼 때마저 이런 연산 다 할 거잖아요. 근데 연산의 개수가 얘는 그냥 단순히 하나고 얘네들은 많겠죠. 앞으로 명령어가 더 쌓이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물론 프로그램 종료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횟수가 더 많겠지만, 그때마다 불필요한 상황일 때마다 한 번 연산하고 한 번 그냥 지나가는 거랑 불필요한 거 이만큼 검사하고 넘어가는 거랑 얘가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사실상 얘가 밑에 있어도 기능상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돼요. 이걸 코드를 짜내면서 바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면 짜놓고, 얘는 근데 여기 있는 게 맞을까? 여기로 좀 옮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용어 가지고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코드를 쭉 써내려가면서 기능을 만든 건요, 구현이고요.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구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다 짜고 나서 이거는 좀 위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맞춰나가는 이런 과정은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단순히 구조를 아예 전체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 최적화를 위한 리팩토링은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해야만 해요. 아예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한 리팩토링은 필요할 때만, 진짜로 필요할 때만 하는 건데, 이런 최적화는 그냥 항상 everyday 그냥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구현을 했다? 리팩토링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최적화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내려면 여러분들이 뇌가 일상뇌가 아니라 개발자의 두뇌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로직 구현도 사실 그래요. 일상 두뇌로보다는 개발자의 두뇌로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 네. 네. 이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두뇌가 아니라 개발자의 두뇌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한 거죠. 얘가 복잡해진다면 얘도 밑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근데 지금 우리 코드상에서 얘는 그냥 내보내고 끝이잖아요. 그럼 얘가 밑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다른 기능 수행할 때마다, 반복문 돌 때마다 얘는 한번 검증을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연산은 해요. 근데 얘가 밑에 있으면 나가려고 할 때 수많은 연산을 거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그게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고 경험치가 많이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우리는 그 최소한의 경험치를 지금 수업에서 쌓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경험치를 쌓고 나서 여러분들이 웹개발 수업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더 풍부한 경험치를 쌓을 거고요. 그렇게 경험치를 쌓고 나서 취업을 하면 더 다양한 경험치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는 평생 공부하는 겁니다. 일하면서 내가 1년차인데 2년차가 되기 위한 지식은 또 있어요. 2년차에서 3년차로 넘어갈 때 또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얻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개발자는. 그리고 그걸 이제 좀 웃긴 말로 표현해 보자면은, 개발자 친구를 두면 얘랑은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개발자 친구들이랑은 대화가 안 돼 이러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일하느라고 개발자의 두뇌로 막 써요. 그러다가 일상으로 딱 돌아가는데 뇌를 아직 못 바꾼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컴퓨터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저도 되게 그 얘기를 듣고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일을 뭐 1년 하고 2년 하고 좀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제가 그 소리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뇌가 적응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 자체를. 그러기 위해선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꿈꾸는 순간부터 그런 운명은 정해졌다. 거스를 수 없다.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올리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은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 치면 뭐 나올까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 나와요.
왜 이런 거 안 걸렀으니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 하기보다는 명령어를 입력해달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맞을 거잖아요. 상황이 좀 다른 거니까. 그런 거 하나 추가할 겁니다. 간단해요. 만약에 cmd에 랭스가 이거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메서드였죠?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었나? 없었나? 이 랭스는요, 우리가 배열에서는 배열의 총 크기였죠.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 배울 때는 랭스가 아니라 사이즈였어요. 그쵸? 그것도 크기였어요. cmd는 문자열이죠.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도 이런 랭스가 있어요. 얘도 문자 배열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열에서 쓰던 랭스는 이거고, 이거 기억나시나요? 포문에다가 우리 랭스 넣었을 때 소가로 없이 그냥 랭스 세미콜론 하고 끝났던 거? 근데 문자열의 랭스는 이것까지 붙어요. 그래서 얘가, 근데 이것도 어려울 게 없는 게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로 만들면 붙여줘요. 이렇게 해놓고 얘가 0이랑 같다면 했어요. 이건 어떤 경우예요? 아무것도 안 쓴 경우겠죠? 명령어를 입력을 여기서 받을 건데 받았는데 보니까 길이가 0이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입력 안 한 거니까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좀 더 센스 있는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쓴 거 입력이 된다, 이거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같이 나오죠.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도 나와버리잖아요. 이거 왜 같이 나와요? 네, 얘는 출력을 하고 if를 빠져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 봐야죠. 이거 아니니까 안 할 거고, 내려왔어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럼 얘겠네요. 둘 다 나와버리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런 거,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서 이런 거 보여줬다, 그럼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란 얘기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Continue.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Continue를 만나게 되면 밑으로 안 내려가고 이거 안 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명령어 입력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걸 안 넣어주면 여기까지 가서 else니까 이건 그 밖에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리스트도 아니야, 라이트도 아니야. 그럼 여기서 벌러질 거니까 이것까지 출력하고 내려왔는데 무한반복이네, 올라가야죠. 이 차이인 거예요. 컨티뉴가 있고 없고의 차이. 자, 여기서 입력 안 했을 때 이제 얘만 나오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컨티뉴를 지금 여기다만 썼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기능 수행했으면 얘도 그냥 컨티뉴 써서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필요해요? 이거 왜 안 필요해요? 여기선 컨티뉴가. 자, 얘네들은 한 덩어리죠. if, else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맞아서 참이라서 이걸 했대요. 그럼 얘네 봐요? 안 보죠.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각각의 if였다면 다 컨티뉴를 걸어주는 게 맞아요. 불필요한 연산을 안 해야만 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한 덩어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를 묶어 놓으면 맨 위에서 만약에 했다, 그럼 밑에 거 아예 쳐다도 안 볼 건데요. 그죠? 이래서 여기는 컨티뉴가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서는 컨티뉴가 필요한 겁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 if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얘를 컨티뉴 안 쓰고 여기 한 덩어리로 묶으면 안 돼요? 되긴 되죠. 되긴 돼요. 근데 명령어 입력 안 한 경우도 얘랑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로 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상황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막 엄청 깊게 이해하기보다는 아, 그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돼도 지금 당장 코드 못 써도요, 그 흐름 정도만 잘 보여도 괜찮아요. 그거면 많이 성공한 거예요. 우리 자바 배운 지 지금 이제 아직 20일도 안 됐어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지 아직 채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한두 달 공부해서 진짜 내가 능숙하게 다뤄서 뚝딱뚝딱 뭘 만든다? 애초에 그게 가능한 영역이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운 게 맞는 거고 천천히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한다고, 못 따라온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흐름을 잘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거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명령어를 입력해달라고 얘기하고 다시 명령어를 입력받게끔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요, 저 지금 스페이스바 3번 눌렀거든요. 이거 입력 받은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죠. 근데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올까요? 그쵸?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나오겠죠. 이거 왜 그래요? 네. 랭스는 길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도 길이로 치니까, 공백도 지금 3칸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못 걸러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얘는 우리가 배운 거에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 건데 명령어를 얘 때문에 입력받죠. 입력받고 그 결과를 여기다 넣고 있죠. 자, 그럼 입력받는, 이게 여기까지가 입력받는 건데 여기다가 트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처음과 맨 끝에 있는 공백, 여백을 다 제거해줘요. 아예 그냥 없애버립니다. 딱 그런 용도예요, 트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 띄어쓰기를 했다. 그럼 이건 처음과 끝에 그 여백을 다 지운다고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남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입력해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공백을 아예 제거해버렸다. 길이가 3이었는데 이게 공백이네? 없애버려. 그럼 0이 되는 거죠. 이제 걸러지는 겁니다. 자, 근데 물론 이런 건 안 될 거예요. 이런 건 못 걸러요. 중간에 들어간 여백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은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알려주면 돼요. 대신에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켜주고 이제 여기다가 띄어쓰기 하나, A 하나, 띄어쓰기 2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CMD 안에는 띄어쓰기 하나, A 하나, 띄어쓰기 2개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트림을 만나서 공백이 다 지워져 버리고 누구만 들어가요? A만 들어가겠죠. 자, A만 나왔는데 여기를 잘 보세요. 뒤에 여백 없죠. 앞에 공백 한 칸 있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긴 거죠. 이거 한 칸 있으니까. 만약에 얘를 지웠다. 그리고 다시 볼게요. 앞에 띄어쓰기 엄청 많아요. S 하나 해놓고 띄어쓰기 또 엄청 했어요. 엔터 치면 그런 거 없죠. 이 콘솔에서 블럭을 씌워보면 내가 입력한 공백 같은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는 여백들을 다 제거해준다. 그래서 트림까지 붙여놓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작성 기능을 아예 마무리를 좀 지어보죠. 게시글을 썼을 때 지금은 약간 반쪽짜리 작성 기능이에요.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가졌다가 53분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